안녕하세요, 현찬학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 준비한 컨텐츠는 아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대한 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되게 재미난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이 글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글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가 가서 이것들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알려드리면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겠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그래서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봤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 카톡에다가 보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게 됐는데요. 글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확장형 아파트에 절대 살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확장형이란? 기본형에 보시면 발코니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둘러싸인 발코니를 확장해서 넓게 쓰는 공간을 확장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비 올 때 창문으로 비가 확 들어와서 문도 못 열어놓고 겨울은 더 춥고요. 빨래 널기도 불편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확장형 괜찮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다시는 확장형 아파트로 안 갑니다. 베란다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확장형 아파트로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글이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 하면 참 애매하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 작은 평수는 조금이라도 넓게 살려고 거의 확장을 하는데요. 집 보러 다니면서 보니까 10개 중 8, 9집은 확장을 했더군요.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거실만 확장하고 방마다 베란다 있는 곳을 계약했습니다. 베란다가 총 3군데네요. 이 집은 베란다 많은 데로 이사를 했나봐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아파트는 거의 다 확장형으로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제 댓글에서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안방 앞베란다가 있어서 거실 확장은 괜찮던데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글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확장형 확장형 아파트를 좀 비판하는 글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반면의 생각인 약간 확장형 베란다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글들이 많이 처음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방들이 확장을 안 하면 작은 방엔 침대 넣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 작은 방들이 너무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제 방보다 작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침대 하나 넣고 책장 하나 수납장 하나 넣으면은 거의 발 디딜 틈도 없는 수준? 옛날 아파트면은 같은 평수에 방 2개가 들어갈 곳을 방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베란다가 각각 그 방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베란다를 확장했을 때는 양쪽 폭이 가로 세로가 3m는 나와줘요. 3.3, 3.3 이렇게는 나와주기 때문에 침대를 넣어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오는데 베란다 1.5m 정도가 아니면 1.2m 정도가 그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방만 되면 폭이 거의 2m 남짓하게 나오기 때문에 침대 하나 넣으면 거의 방이 꽉 차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다음, 몇 년 전부터 새 아파트들은 기본으로 확장이 되어 나오고 이걸 안 할 경우엔 집이 심각하게 좁아져요. 확장 안 된 아파트만 찾으려면 구축분이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죠. 다들 베란다가 좋다는 건 알지만 새 아파트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베란다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방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확장형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참 유별나네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죠. 전 확장형이 좋아요.
환기할 때도 편하고 베란다에 있으면 청소해도 지저분해지는 것도 싫고요. 확장한 집도 부엌이랑 안방엔 베란다 살아있으니 이용하면 되고요. 이 말이 맞긴 해요. 그냥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살면 되겠죠. 이분은 또 약간 반대 의견이네요. 저도 살아보니 확장형에 정 떨어졌어요. 온몸에 바람 맞으며 내다보는 맛이 사라지고 비 올 때도 운치도 없고. 원작자님 완전 공감. 그 다음 바로 댓글, 이제 반박 댓글 나옵니다. 저는 베란다의 효용을 모르겠어요. 보통 쓸데없는 거 안 버리고 모으는 장소로 이용되거나 지저분함을 담당하더라고요. 그 베란다 없으면 진짜 깔끔하게 쓰고 빨래는 건조기가 담당하고 비 오는 날엔 1년 정도 쓴 수건들 모아놨다 펼쳐놔요. 아하. 여기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거는 베란다가 지저분함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 베란다만 없었다면 깔끔하게 쓰고 빨래는 건조기가 담당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댓글이 나오지만 일단 저희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란다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물론 뭐 침대 하나 놓을 공간이 없어서 뭐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긴 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리고 모든 방에 베란다가 없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확장형 아파트로 나와도 안방에는 베란다가 딸려 나와요. 그리고 주방 쪽에도 베란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이 상충된 평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베란다를 굉장히 되게 좋아요. 감성적으로도 좋아를 하고 기능적으로도 베란다가 좋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 댓글에서도 읽다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베란다가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뜨거운 빛이 오거나 아니면은 추운 바람이 오거나 했을 때 한번 공기층이 막아주는 거죠. 베란다 공간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그 공기층으로 인해서 내부는 직접 외기를 쐬는 게 아니라 간접 외기를 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장을 하면 창문 샤시 하나를 가운데 두고 직접적으로 외기를 쐬는 거잖아요. 근데 베란다가 있게 되면 직접 외기는 베란다에 있는 샤시가 받고 베란다 공간을 거쳐서 넘어오는 간접 외기만 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내부 공간의 온도도 잘 유지가 될 것이고 바깥의 외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즉슨 냉방비나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라는 거는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댓글에서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저 집에 뭐 포베이고 뭐 그래서 향이도 좋아서 뭐 빛이 잘 들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빨래도 건조기가 해주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 막 이래요. 근데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기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조기가 없는 사람들은 빨래 건조대를 써야 되는데 건조대는 결국 어디에 놔요? 안 보이는 뭐 방에 넣든 거실에 놓든. 근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거실에 놓을 것이고, 왜냐면 창이 제일 넓으니까. 근데 감출 데가 없어요. 뭐 속옷이고 수건이고 뭐 옷이고 다 걸려있는 걸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베란다가 거실에 이렇게 넓게 방까지 이어져 있는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에 말리면 돼요. 그럼 직접 외기를 받는 따뜻한 햇빛으로 말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좋은 점만 보면 좋다.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다른 반박의 글들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뭐 베란다 효용을 모르겠다는 님. 원래 베란다 발코니는 안전 대피용이었어요. 비상시 비상 탈출구 및 대피 장소. 무슨 말이냐면 발코니가 아까 제가 말한 뭐 외기를 좀 막아주고 완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파트 짓는 평면을 보시면요, 일단은 베란다 있죠? 베란다가 없진 않아요.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베란다가 있고요. 거기에서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실외기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엌 쪽에 베란다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 대피 공간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 대피 공간은 철문으로 우리가 방화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아예 나무 문이 아니라 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문으로 해서 대피 공간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능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베란다를 되게 뭐 옹호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 집은 재건축 비확장형 세대인데요. 베란다 결로가 정말 심해요. 베란다에 뭐를 놔둘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위 아랫집은 확장 세대인데 결로 전혀 없다 하고요. 광폭 베란다는 사실상 무용지물. 방은 정말 좁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최악이긴 하겠죠. 근데요, 이게 제가 신축 아파트를 제가 요즘 많은 사례들을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뽑기 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사실? 정말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으고 모아서 대출까지 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안에 결로가 너무 심해. 근데 윗집은 결로가 안 심해. 근데 꼭 확장형이라서 결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확장형이어도 결로가 심한 집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뽑기 운이 너무 달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전 그래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양분화돼 있어요. 어떤 중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살고 있는 집을 비판하고 까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서로 막 서럽게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 단점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 맞는 집을 살아야지 그게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방이 좁더라도 내가 그 좁은 공간에서, 난 안방에서만 넓은 공간을 쓰고 다른 방에서는 뭐 침대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치만 이 공간에,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난방비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베란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은 좁지만 확장형을 쓰지 않고 비확장형 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많아서 침대를 각각 방에 놔야 되는데 침대 하나 놓을 수 없는 공간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맞아. 이 정말 중요한 댓글 하나 남겨주셨어. 어떤 분이, 심리상 내가 가진 게 최고고 최선이라고 믿고 싶은 건 이해가 가나 이런 막무가내 우기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좋을 게 없어요. 그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양쪽 다 너무 양분화돼 있어요, 지금. 근데 양쪽 입장 다 따지고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뭐 그런 내용도 일일이 찾긴 좀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난방비나 뭐 그런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확장형 세대 살아도 상관없다.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건 뭐 전혀 상관할 바 아니지 않냐.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빠질 뻔했다. 그리고 확장형 세대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이 한 번에 트여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여기서 해주셨어요. 근데 베란다가 있으면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약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눈에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공감하고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확장형으로 해서 거실에서 바로 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망은 좋아. 전망은 좋은데 근데 반대로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바로 집안이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완충지대가 있는 게 저는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지, 뭐가 좋은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 읽어볼게요. 뭐 댓글이 더 많은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슨 우리가 차 살 때도 차 뽑기 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살 집이잖아요. 잠자고 생활하고 자식들도 낳아서 키우고 또 미래에 내가 살아갈 공간이잖아요. 내가 가장 편한 곳이고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공간이 돼야 되는 곳이 집인데 그 집이 공사가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실 공사가. 확장형으로 지어진 집도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그리고 향도 받쳐주고 공간도 만족하는 공간이라면 정말 120% 이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공간이어도 공사가 잘 못돼서 문제가 생겨서 결로가 발생하고 샤시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실하게 돼 있다라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베란다가 아무리 완충지대의 기능을 잘해주고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을 가려줘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결로가 시작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더럽게 보일 수 있고 관리를 잘 안 하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곳이 정말 일단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된 집인지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이 집이 집다운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설계다운 설계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설계를 해나갈 사람이니까 되게 개탄스러울 것 같아요. 설계를 열심히 해놓고 계획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을지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유튜브에 하나만 이게 몇 가지만 찾아봐도 새로 지어진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부실 공사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뽑기 운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뽑은 집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맘대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신고도 잘 못하고 소송하는 것도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분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더 공부가 많이 되고 조금 더 저의 견해가 조금 더 갖춰졌을 때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면 또 모시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앞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부해가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은 서로 똑똑해지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되게 재밌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영상을 되게 오래 찍었는데 편집을 적당히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